자, 3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3회는 전기 이론부터 보면, 자, 전기분해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전기량에 비례한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죠? 석출량은 화학 당량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 전구를 직렬로 접속했을 때, 백렬로 접속했을 때보다 어느 게 더 밝으냐고 물어봤을 때, 같은 개수로 직렬로 접속하냐, 백렬로 접속하냐, 계산을 해보면 백렬이 더 밝습니다. 항상 백렬이 더 밝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전류가 10A, 전압이 100V, 역률이 0.6인 단상보아의 전력은 P는 VI 코사인 시타고, 코사인 시타를 우리 역률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10 곱하기 100 곱하기 역률 0.6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600W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4분의 4 마이크로페럿의 콘덴서에 4kV의 전압을 가하여 200ohm의 저항을 통해 방전시키면 이때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이 C는 그죠? 2분의 1 CV 제곱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 C는 지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요. 마이크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답이 32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수가 50회에 코일 5A가 흘러서 자속이 10의 마이너스 3승 웨이브인데 자체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자, 요거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죠? Li는 N5 이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Li는 N5. 자, 이 공식은 어디서 왔나요?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공식은 LDI 나누기 DT는 ND5 나누기 DT. 자, 여기서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Li는 N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L을 구해야 되니까 L은 N I분의 Fi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횟수는 50회이고 얘는 5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네요. 자, 그러면 약분하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mm 이렇게 되겠네요. 자, 10mm 헬리.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공심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H죠. H가 4000A 턴 per 메타를 가했을 경우 자석 밀도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석 밀도는 A분의 파이 또는 투자율에다가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를 곱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투자율이 지금 공심이라고 했으니 공기 중입니다. 그죠? 공기 중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자, 곱하기 H가 4000이니까 40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동그라미 3개하고 여기 3개 날라가면 1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이 3번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원통 코일을 직교했다. 자, 직교를 했다. 직교하면 우리는 서로 인덕턴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교하면 인덕턴스는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0.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에 이전력계법의 삼상 전력 구하라. 이거는 두 개 다 하면 되죠. 그죠? P1, P2를 다 하면 되니까 400W. 자, 바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토탈 전력은 두 개의 전력계수를 측정되는 값을 대주면 됩니다.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두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 L1, L2를 하고 상호 인덕턴스 M을 할 때 두 사이에 동일한 방향과 역방향이 되도록 직렬로 각각 연결했을 경우 합성 인덕턴스의 큰 쪽과 작은 쪽의 차이는 얼마냐? 자, 이거죠. 그죠? 자, 직렬로 연결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하면 L1 더하기 L2의 플러스 2M이 될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 하면 L1 더하기 L2의 마이너스 2M이 되겠죠. 두 인덕턴스의 차이는 L1 플러스에서 L1 마이너스를 빼면 되니까 빼보면 이게 4M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M 이것도 제가 1회차인가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에 200V고 C1이 10마이크로, C2가 5마이크로예요. 그죠? 병렬
저 병렬로 접속하면 C2에 분배되는 전압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C1과 C2가 병렬로 연결됐다 그러잖아요. C1, C2가 병렬로 연결됐대요. 병렬로. C1하고 C2가. 이때 C2에 걸리는 전압은 C1에 걸리는 전압 같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200V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죠. 이건 뭐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자, 병렬이기 때문에 뭐, 전압이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회로, 전기회로를 대응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회로, 기전력은 기자력에 대응되겠죠. 그래서 답이 일단 보자마자 1번이 되겠고, 그죠? 전기장, 자기장, 그 다음에 전류는 자속에, 도전율은 투자율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은 기자력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변이 같은 y 결선이 있다. 델타 결선의 각 변의 항은 얼마냐? 자, y와 델타의 결선을 저항을 우리가 ry라 하면 r 델타에 항상 뭐예요? 3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지금 델타 결선을 물었으니까 3 곱하기 ry입니다.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15가 되어서 45 이렇게 나오겠죠. 45옴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13번 문제. RL 직렬 회로의 전압과 전류 위상차는 물어봤습니다. 그죠? R과 L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요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G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자, 실수부의 R, 허수부의 오메가 L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타, 위상차 시타는 아크 탄젠트, 항상 뭐야?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부.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R분의 오메가 L. 요걸 찾으면 되겠네요. 자, 답은 2번에 있네요.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A 플러스 JB가 절대값과 위상은 얼마냐? 자, 절대값은, 자, 요거와 똑같은 문제죠. 자, 요렇게 됐을 때, 여기가 A입니다. 그죠? 여기가 허수부, 여기가 실수부. 자, 여기가 허수부죠. 여기가 실수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피타고라스 제곱에서 루트 씌우면 되죠. 그래서 크기는 이제 제곱액 루트 씌워야 되니까 지금 현재 답은 될 수 있는 게 요것밖에 없네요. 그죠? 자, 각도는 어떻게 됩니까? 시타는 아탄,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서 전력량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20시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P입니다. 그죠? 이게 T예요. 그죠? 그래서 W는 PT인데 지금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시간을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1.5 곱하기 20 하면 우리가 얼마입니까? 30kW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5번은 답이 3번. 자,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는 2분의 1 Li의 제곱. 자, 그래서 2분의 1에 L이 지금 인덕턴스인데 0.1이고 I가 5의 제곱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계산하시면 1.25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상 평형 델타 결선에서 부하장 R에 접속되고 여기에 삼상 전압을 인가할 때 한선이 단선된 경우에 소비 전력은 단선되기 전에 소비적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요 문제는 계산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이걸 뭐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자, 계산을 하면 되는데 답을 그냥 하나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의 1. 자, 델타 결선의 부하에서 R이 접속되어 있는데 이때 한 상이 단선됐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3상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델타 결선입니다. 그죠? 부하가 이렇게 R이 접속이 되어 있다. 그죠? R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3상 전력하고 하나가 단선됐대요. 그럼 이렇게 바뀌겠죠. 이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 회로하고 이 회로일 때 전력을 갖다가 계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계산해 보면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여러분 찍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건 나중에 제가 계산 문제를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올릴 게 있습니다. 회로 이론, 전기, 기기 두 개의 과목에 대해서 계산 문제만 따로 해가지고 한번
어릴 건데 그때 한번 또 거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조금 계산 위주로 좀 천천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RLC에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됩니까? R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찾아보면 답이 3분의 있겠네요. 자, 환상 솔레노이드의 단면적이 A, 자루의 길이가 L, 투자율이 100, 원수가 1000이었다. 자기 인덕턴스 L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인덕턴스는 길이 L에, 그죠? 그 다음에 네, L에 그 다음에 투자율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A에 건수의 제곱,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자,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여기에 다른 얘기는 없으니까 비투자율이 1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1000입니다. 비투자율 1000을 곱해주고, 자, 그 다음에 A가 단면적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n이 지금 또 1000입니다. 1000의 제곱의 길이를 우리가 0.4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다 곱하기와 계산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얼마 나오냐면 1.26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자, 참고로 우리가 투자율이라는 거는 U0의 US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공개 중의 투자율이고 얘는 비투자율입니다. 그죠? 가끔 이제 US를 UR로 쓰기도 합니다. UR. 이렇게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보셔가지고 계산기를 다 한번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산업기사 기사 가도 이 공식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L은 L분의 U의 A의 N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공기 중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전하가 2m 떨어진 점에서 와 1m 떨어졌으면 전의 차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개세기 E는 안 보면 전개세기 E는 어떻게 되나요? E는 4파이 R의 제곱에 Q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다시요. 자, 요거를 좀 지워야 되겠네요. 자, 4파이 공기 중이니까 U0예요. 그죠? R 제곱에 Q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면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 제곱에 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전위는 어떻게 되는 거? V는 L에다 거리 R을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R분의 Q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Q가 얼마냐면 지금 2 곱하기 10의 8승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8승. 자, 거리는 2m인 지점과 1m인 지점이니까 자, 1m부터 먼저 넣어서 계산하면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을 1로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럼 18이니까 180V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거리를 2m라면 이게 2로 바뀌니까 절반이겠죠. 자, 그래서 이 2m 떨어진 전압은 90V가 되고 1m 떨어진 데는 180V가 되기 때문에 전위 차이는 180에서 90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면 정답이 90V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90V 하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90V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변압기 문제네요. 자, 변압기의 권수비. 자, 우리 2회차 때도 설명했습니다. 2분의 1, I 1분의 2, 그 다음에 V를 하지 말고, 자, N2, 그죠? N2분의 N1,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건수비가 1차에 6,000, 2차에 200입니다. 그래서, 얘가 2차가 200이고, 얘가 6,0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워주면 30배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 문제는 어제 풀었던 문제다, 그죠? 자, 우리가 2차 효율을 구하라 그랬는데, 2차 효율은 우리가 ns의 n으로 쓰거나, 1-s로 쓰거나, 2차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2차 출력을 갖다가 쓰면, 우리가 2차 효율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 ns를 고르려고 하면 우리가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f. 자, 이런 걸 잘 외우시면 나중에 산업기사 가셔도, 뭐 4에서 6점, 뭐 많게는 8점까지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극수가 8극입니다. 그죠? 극수가 8극. 그 다음 P는, 네, 8 됐고, 120에 주파수가 50입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750 RPM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750을 쓰고요. 여기다가 720을 쓰면 96%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계좌에서 발생한 자속을 전기자에 골고루 분포시키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면 공극이겠죠. 공극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청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성청은 우리가 와류손,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히스테리시스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 규소를 함유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류손을 찾아야 되는데 와류손을 우리말로 하면 맴돌이손이 되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 계좌 간의 극은 얼마냐? 자, 동기발전기를 그냥 2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계좌 간극은 파이가 되겠죠. 전체 2파이를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26번 동기전동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부하의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다. 자, 동기전동기는 동기 조상기, 즉 무효전력 보상기로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전부하 효율이 양호하다. 자, 무부하가 변화도 속도가 일정하다. 동기전동기는 속도가 일정하죠.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는 다 맞는 말이고, 자, 별도의 기동장치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기동장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27번 문제는 비례추이는, 자, 비례추이 말 나오면 뭐야? 건선형 유도전동기.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비례추이, 건선형 유도전동기. 됐습니까? 자,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는 이미 저하고 한 학기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두 대의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을 했을 때, 자, A와 B 발전기 병렬 운전할 때 A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A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A의 역류는 낮아지고 B의 역류는 높아지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죠? A의 여자 전류가 증가하면 여자 전류에 의해서 A는 위상각이 커지기 때문에 역률이 낮아지고 B는 위상각이 작아져요. 그래서 역률이 높아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동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PC2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슬립에다가 P5를 해주면, 그죠? P2를 해주면 되죠. P2를 해주면, 입력을 해주면 이게 손실이기 때문에. 그럼 슬립이 0.03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300 와트가 되겠네요. 29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손실 2차 동선 PC2는 S의 P 2차 입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직류전동기 중 정속도 전동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속도 전동기는 우리가 타여자 전동기 할 수 있고요. 타여자.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30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기발전기에서 전기자 본선의 단절권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단절권하고 또 한 개 더 분포권이 있습니다. 그죠? 반대되는 게, 단절권에 반대되는 게 전절권이고, 그 다음에 분포권에 반대되는 게 집중권입니다. 그 두 개는 쓰지는 않습니다. 자, 단절권과 분포권을 쓰는 이유는 고주파를 좋아지게 해서 역류를 개선한다. 역류라고 파형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전력은 감소하죠. 그죠? 다 틀렸습니다. 자, 기전력은 감소한다. 31번의 답은 1번. 자, VV 결선을 하는데 20kVA의 단상 한 대가, 그러면 삼성 보안은 어떻게 루트 3배 해주면 되죠. 20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4.6 kVA. 자, 요거는 읽을 때 볼트 암페어를 씁니다. kVA, 그죠? 자, 얘는 뭐예요? 용량이기 때문에 피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죠? 피상 전력. 용량이기 때문에, 자. 아래 문제 결선도 보겠습니다. 그죠? ABC 3상이잖아요. 그럼 3상인 것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읽고, 자. 몇 극인지도 봐야 되고, Y인지 델타인지 봐야 되는데, 여기 이제 Y 결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코일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끝에가 뭔가 연결이 다 끝점이 다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보면 A 따라가고, 예, 그죠. A를 한번 따라가 보면 이게 A입니다. 그죠. 그럼 다시 또 A를 따라가서 이렇게 가서 A4로 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묶었다. 그죠. 그 다음 B4도 마지막에 묶었고 C4도 마지막에 묶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얘가 아니란 걸 갖다 금방 캐치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요. 끝에가 묶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4, B4, C4가 그죠? 이제 A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예, 자, 이게 낮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뭐 전화하고 이런 인터뷰가 많이 좀 걸려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A, B, C 3상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점에서 모였다. 이건 이제 Y 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A1, A2, A3, A4가 이게 각각 하나의 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극, 두 극, 세 극, 네 극. 예, 그렇게 해서 4극으로 잡아주시면 우리가 3상 4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상 유도전등기 유동 방법 중 기동 토크 가장 큰 건 요거는 이제 산업기사 기사에도 많이 나오죠. 그죠? 반콘 분쇄 이렇게 됩니다. 그죠? 반발 기동, 그다음 반콘, 그죠? 분산 기동, 쉐이딩 코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 기동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이고, 그 다음에 콘덴스 기동형, 분산,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3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기자 저항이 0.1이고 전기자 전류가 104A인 유도기 전력이 110.4V에 분권 발전기에서 단자 전압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분권 발전기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발전기 전압이고요. 여기가 단자 전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계좌 권선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전기자 저항이 0.1이고 전기자 전류가 104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전압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V. 자, 그러면 우리 발전기에서는 발전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IA, RA에다가 단자 전압 V를 갖다 더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V는 발전기의 발전 전압의 IA, RA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가 100 이거죠. 그 다음에 10 곱하기 10이 아니고 104 곱하기 0.1이니까 10.4다. 그죠? 그래서 빼면 110V가 되겠네요. 110V가 아니고 100V가 되겠네요. 그죠? 100V.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극이 3600rpm인 동기 발전기와 병렬 운전을 하려면 8극 발전기 회전수는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2극일 때 주파수가 얼마인지를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그죠? 120F인데, 지금 우리가 2극이니까 극수가 나와 있죠. 자, 2고, 그 다음 120F는 잘 모르고, 그죠? 그 다음에 NS가 3600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면 F가 60Hz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60Hz. 자, 8극으로 바꿔보면 8극에 대해서 120에 60Hz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4로 나누면 2고 3이고 그 다음에 얘 또 약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30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30 곱하기 30이가 900rpm로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36번에는 900rpm입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는 뭐예요? 주파수를 찾아서 8극에 대한 동기 속도를 갖다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900rpm.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는 우리가 2차 효율을, 그죠? 2차 효율은 여러 번 썼죠. 그죠? 1-S, NS분의 N. 자, 그 다음에 P, 2차 입력에 대해서 2차 출력을 하면 됩니다. 2차 효율을 똑바로 나타내는 거 물어봤습니다. 자, NS분의 N. 이게 답이겠네요. 자, 38번 문제. 자, 분권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그죠? 토크의 전기자 전류의 자성이 필요한다. 이건 직권입니다. 직권. 그래서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자, 토크는 전류의 제곱이 비례하고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우리가 직권이 되겠습니다. 분권은 전류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속도에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분권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38번에 1번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39번에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압기는 삼성결선자. 우리가 승합할 때하고 강압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승합할 때를 델타 Y 결선으로 하면 승합이 되겠죠. 승합이 되고, 그다음 Y 델타는 강압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요렇게 우리가 코일이 이렇게 결선이 이렇게 있다 치면 Y 결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뽑아낼 때 이렇게 뽑아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죠? 그럼 요 근선 한 개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죠? 한 개가 여기로, 한 개가 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뽑아낼 때 어떻게 됩니까? 이건 성간전압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루트 3배 커져가 뽑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Y 델타는 승합. 그 다음 델타 Y는 강압입니다. 그죠? 강압.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전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전류가 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기발전기 병렬로들은 파주 위크 하시면 되죠. 파주 위크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고난 동무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기전력의 차이는 크기니까 무효순환 전류 이렇게 해서 답을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회차 때. 자, 그 다음에 설비 기준에 뒤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20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크. 자, 이거를 그냥 레크 에자 이렇게 합시다. 자, 요거는 어디에 쓰느냐? 저압 가공 전선로에 사용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뭐냐면 전주에 이렇게 일자로 세워 가지고 이렇게 전선을 갖다가 이렇게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주에 이렇게 세워서 묶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요 부분을 갖다 레크라고 합니다. 자, 두 개의 접지 막대와 눈금개와 계기, 그다음 도선을 연결해 절한 스위치를 이용하여 급류계의 값이 0으로 표시될 때 접지장을 측정하는 방법은 뭐냐? 자, 이건 접지장계입니다. 접지장. 자, 접지장계. 접지장 측정 접지장계. 자, 그 다음에 43번에 수백 년 설비에서 CT는 계기용 변류기죠. 그죠? 요거는 뭐예요? 내가 대전류를 갖다가 작은 전류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이제 전류값을 측정할 때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꾼다. PT는 뭐예요? 반대죠. 대전압을, 큰 전압을,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바꾸는 거다. 그죠? 고를 저로 바꾸는 거다. 그죠? 자,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는 전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자, 비중이 작아야 된다. 바로 나왔죠? 자, 이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폭발성 분진, 나사턱 나오면 어떻게 돼요? 5턱 이상 이렇게 딱 찍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6분 뱅크란 전로에 접속된 변압기 또는 콘덴서다. 그죠? 콘덴서의 결상 단위를 말한다. 자, 요거 용어를 갖다가 실기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전기산업기사 기사 실기에서 적어라. 전로에 접속된 변압기 또는 콘덴서의 결선상 단위를 우리는 뱅크를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7번 실내 전체를 균일하게 조명한다. 자, 균일하게 조명한다. 그 다음에 광원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그죠? 그다음에 이건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거니까 전반 조명. 국부는 뭐예요? 아주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자, 직접 조명은 조명이 아래로 그냥 내려오는 거. 간접 조명은 뭐예요? 이렇게 부딪혀서 내려오는 거. 요걸 간접이라고 하겠죠. 자, 그 다음 터미널 러그는 우리가 규격이 얼마입니까? 6스퀘어 이상일 때 우리가 터미널 러그를 사용해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9번 문제는 참 버스 덕트 종류가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피드 버스 덕트, 그 다음에 플러그인 버스 덕트, 탭붙이 버스 덕트 이런 건 있는데 케이블 버스 덕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고 버스 덕트의 종류에 대해서 산업기사인가 기사에 정확하게 공사인지는 모르겠네요. 공사인지 산업기인지 뭐 기사에 버스 덕트 종류를 나열하시오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 50번 인입용 DV죠, 그죠? 1인용 DV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옥내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문제가 너무 유명한 문제다, 그죠? 철도 횡단은 무조건 뭐예요? 고압, 저압 이런 관계없이 6.5m 됐습니까? 자, 52번에 전선 접속 시 인장 강도는 우리가 80% 이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지물의 지선의 안전율은 2.5입니다. 그죠? 지지물의 안전율 2고, 그죠? 자, 그 다음 지선의 안전율이 2.5다. 한장하중 4.31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보시라고 제가 문제에 없는 걸 갖다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자, 전멸기, 그 다음에 전등, 이제 매입용 콘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이 3번. 전멸기, 전등, 그 다음에 매입용 콘덴서. 자, 55번에, 자, 가공전선의 지지물이 목주인 경우 풍압 하중은 몇 배에 견뎌야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풍압 하중은 우리가 고3이라고 해야죠. 고3. 그래서 고압일 때는 1.3, 네, 저압일 때는 1.2, 네, 특고압일 때는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물어봤는 게 뭐냐면 저압이라고 그랬으니까 1.2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5번에는 답이 4번이 되고요. 자, 56번 성냥 석유 셀룰로이드의 가연성 위험 있는 장소에서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합금캐라 그랬습니다. 그죠? 제일 좋은 게 금속, 그 다음에 합성 수지강 케이블. 그래서 개금합가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합금캐라고 외웠는데, 자, 제일 안 좋은 거는 뭐예요? 애자공사.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7번 문제는 금속 덕트를 취급자 이외에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수직이란 말을 줄 꺼놓으시면 됩니다. 수직은 무조건 6m, 그죠? 6m. 금속 덕트는 우리가 조형자하고 거리는 기본적으로 3m죠. 자, 됐습니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8번 문제 저압가공전선에 굵게 된 설명이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저압가공전선은 사용하는 나전선은 중성선 또는 다중접지된 접지선을 사용해야 한다. 자, 사용전압 사육볼트 이하인 전압은 2.6mm 경전선 사용해야 한다. 자, 사용전압이 400볼트 초과인 저압전선은 1인용 비닐전선을 사용하면 안 되죠. 그죠? DV선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자, 요거는 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이 58번에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DV는 400볼트 초과하면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문제도 너무나 유명한 문제다. 그죠?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2차 측 배선의 제어 회로의 최대 사용 전압 얼마예요? 300V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 설비 기준에서 전압의 구분, 직류의 기준에서 고압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직류가 있고 교류가 있다. 그죠? AC가 있고 DC가 있는데 저압의 기준은 뭐예요? AC는 1000V를 기준으로. 그죠? 그 다음에 DC는 1500V를 기준으로 하고 얘는 7000V가 되겠죠. 7000V 초과하면 이제 특고압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고압은 7000V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00 직류니까 1500V를 초과해서 7000V가 안 되는 걸 갖다가 골라주시면 되니까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1500 초과해서 7000V.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회차까지도 맞춰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차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